총총아, 엄마 한자 교재 사왔어. 엄마, 쓰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도 급수 시험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싫어요. 이건 일상에서 쓰는 어휘가 별로 없고, 이건 교과 어휘가 부족하네. 이걸로 좀 해볼까? 선생님, 재미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했던 거 벌써 잊어버렸어? 선생님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래도 몇 개는 기억해야. 그래, 이거야.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어휘력이 좋아지면은 문해력이 좋아지고 그러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휘력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서 이 한자 공부가 참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나 더 딱 와닿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한자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고유어대 이 한자어 같은 경우에 일대 다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하다라는 고유어에 해당하는 한자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구사하다 있을 수 있겠죠? 구술하다, 대화하다, 발언하다, 토로하다, 하소연하다, 설명하다, 신고하다, 언급하다, 청하다, 표현하다, 형용하다, 고백하다, 질책하다, 제시하다, 호소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하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혹시 뭐 한자어가 더 우월하다라거나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요. 이 한자어의 특성상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많은 학술 용어도 한자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자를 공부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가장 가성비 있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가성비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몇 자를 공부했을 때 최소 노력 대비 최대의 이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조어력,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어내는 힘, 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먹을식과 두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먹을식과 두이를 봤을 때 더 쉬운 한자는요, 두이예요. 모양도 더 쉽고 의미도 더 쉬워서 우리가 두이를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 먹을식 같은 경우에 먹을식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의식주, 식생활, 식당, 건강식, 영양식, 뭐 약육강식, 식재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이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2월, 그리고 이중, 또 뭐 있지? 뭐 2주일, 먹을식보다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 그 말은 어떤 한자가 조어력이 더 높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먹을식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쉽기는 두이가 쉽지만 조어력이 더 높은 한자는 먹을식이라는 거예요. 먹을식이라는 것을 알면은 더 많은 한자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어력이 높은 한자부터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 한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한자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한자력으로 이름을 한번 붙이고요. 몇 개의 한자를 배웠을 때 가장 최적점의 한자력이 되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연구한 결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당연히 한자는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자력은 올라갑니다. 더 많은 한자 어휘를 알게 되고 더 많은 한자 어휘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 많이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를 다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몇 개의 한자를 공부를 했을 때에 이 최적점이 되느냐, 이 한자력이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부분, 이 가속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우리가 이 공부해야 할 한자의 이 최적점의 개수다. 그걸 봤더니 365개더라. 365개 정도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자 어휘를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다. 자주 쓰는 한자를 가장 에너지를 적게 들여서 많은 한자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만 공부
공부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휘를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자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반복의 원리예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은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이 어휘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학년에서 배우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어휘예요. 그런데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별로 노출이 되지 않은 이런 저빈도 어휘라는 것이죠. 네, 어떤 어휘는 한두 번만 반복해도 활성화가 되는 어휘가 있지만 어떤 어휘는 잦은 반복을 통해서 기억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서윤 쌤의 한자 어휘 인력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시켜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만년 달력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쓰고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 식탁이나 책상 위에 놔둬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어휘를 이 인력에서는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 간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휘 같은 경우에는 맥락 속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어휘를 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 어휘의 지식을 알려주고 어휘의 뜻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호적으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간접의 원리를 반영을 해서요, 이 한자 어휘 인력에서는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어휘를, 한자 어휘를 에피소드에 녹여가지고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서나 신문, 수능 등에서 나오는 그 어휘의 예문들을 통해서 또 만나고요. 그 밑에서는 이 명시적으로 그 어휘의 뜻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적으로 이 어휘를 공부하게 되는 원리를 이 인력에 녹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원리예요. 어휘를 공부할 때는 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어휘를 공부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2달 완성 어휘랑 프로젝트를 하면서요, 영상을 보면서 트리거를 했고요. 이 활동지를 통해서 이 짧은 예문도 만들어보고 한번 그 어휘를 찾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났습니다. 그 어휘와 인력이 들어가 있는 그 날마다 그 기념일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챌린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맑을 청을 배우고 나서 청소라는 어휘를 배우고 그날은 청소를 해보는 것입니다. 따뜻하다 오늘 배우고요. 온실가스라는 어휘를 배우고 그날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챌린지를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일상적으로 그 어휘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어휘를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시킨 다음에 내가 일상에서 그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원리까지 적용을 한 인력이에요. 네, 제가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의 원리, 직접 간접의 원리,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두 녹여가지고요, 이 어휘를 아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서윤 쌤의 초등 한자 어휘 인력과 함께 하면은요, 가장 최적점의 한자의 개수 365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하면서 재미있게 습관을 들여서 어휘력을 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 업되기를 소망합니다.